네, 안녕하세요. SK 에코플랜트의 조재연입니다. 저는 장표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넷제로랑 디지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좀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SK 에코플랜트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2년 전에 사명을 바꾼 거고요. 원래는 SK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건설업 하던 회사고요. 근데 2년 전에 사명을 바꾸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쪽 비즈니스, 즉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들고 또 에너지로 만드는 일들,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해상 풍력, 수소도 하고 있고 연료전지, 아까 연료전지 그 얘기하시면서 두산중공업 안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연료전지 SK 에코플랜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산단이나 이런 이제 친환경 인프라를 짓는 일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넷제로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두 가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하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는 뭐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야지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을 해야지 사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넷제로를 먼저 좀 보면 넷제로 이제 탄소 감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우리 기업에서 이곳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활동을 하셔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80% 이상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엑셀 수작업으로 모으고요. 엑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체계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데는 좀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순환경제라는 게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들고 또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폐기물이 나와서 수지 분반되고 또 처리 재활용이 돼서 다시 사실 순환자원으로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전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 또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그 폐기물 안에 재생 가능한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CJ 대한통운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 사실 폐지가 있죠. 이 폐지는 사실은 재생 종이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작업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와 연결이란 걸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이제 디지털을 활용해 보자라는 게 SK 에코플랜트가 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뭐 탄소 감축을 도와주고 순환 경제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기반을 디지털로 좀 해결을 해 보자라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또 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는 뭐 다양한 이제 IoT 센서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 뭐 앱 기반이건 웹 기반이건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게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기업이 쓰면 사실 그 데이터는 한 기업에서만 머물 텐데요. 이렇게 뭐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연결을 할 수 있겠죠.
또 연결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이 넷제로와 그런 서큘러 이코노미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잘 탄소 감축 활동이나 순환 경제, 순환 자원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은 이런 이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리도 사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넷제로에 있어서 결국은 뭐 넷제로건 서큘러 이코노미건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지 않습니까? 측정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감축하고 재활용할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을 사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상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카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름은 거창하긴 한데 결국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결국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 관리하고 실행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배출권도 쉽게 찾아서 사올 수 있게 하고 탄소 감축 솔루션도 쉽게 찾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선 떠오르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뭐 이미 이런 일들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미국,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오기 시작했고 뭐 유니콘 기업들이 돼 있고요. 배출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배출권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규제 시장도 있고 이제 자발적 시장도 있는데 자발적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뭐 가격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아름아름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배출권에 대한 공급의 정보를 알려주고 수요 기업들은 거기서 원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으로까지 가는 전 과정을 디지털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플랫폼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순환자원 마켓플레이스라는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생산하는 제품의 50%, 뭐 70%를 순환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로레알, 우리나라에는 아모레퍼시픽 이런 곳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순환 자원을 사용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 가서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순환 자원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공급업체들은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그 순환 자원들을 리스팅하고 수요 기업들은 여기서 본인들이 필요한 순환 자원을 찾아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A, B라고 이제 막 해놨는데 그 두 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건데요. 카본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결국 그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탄소 회계에 있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거고요.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컨설팅 기업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100% 컨설팅 기업의 도움은 받지 않는 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스스로 탄소 회계 업무를 각 기업이 할 수 있게끔 돕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 목표를 수립하고 이제 관리하는 건데 탄소 감축하면 다 좋은 거 알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비용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용 대비 투입되는 비용 대비 탄소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손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이제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세 배출권이 됐건 다양한 탄소 감축 솔루션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뭐 아리백, 아까 좀 전에 이제 아리백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아리백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부분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 자원이고 분산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VPP 플랫폼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가격 예측까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정보들을 사실 이런 카본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올 수 있는지, 이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웨이블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웨이블 디지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전체 폐기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을 디지털리 관리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폐기물이 이제 처리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순환 자원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순환 자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추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클로즈드 루프는 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 기업에서 배출한 폐기물이 그대로 이제 재활용이 돼서 순환 자원으로 A 기업으로 되돌아오는 건데요. 순환 자원들은 많죠. 여기저기서 사올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에서 배출한 게 그대로 돌아오는지를 이제까지는 추적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 대부분 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디지털에 의해서 다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적성과 투명성을 가지다 보면 각각 생산되는 순환 자원들의 품질과 가격, 그다음에 뭐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순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공급하는 기업을 매칭하는 데까지 가고 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제로 포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이 이제 뭔가 가시성을 갖고 진단하는 데만 그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데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폐기물 소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각장은 과거에는 폐기물을 태워서 없애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 그다음에 뭐 스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폐기물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감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있죠. 사람의 감에 의해서 이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AI를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이제 뭐 오염물질 배출도 당연히 줄어들었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실은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우리가 발생시켰어야 할 탄소를 줄이는 뭐 임팩을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라는 게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지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분석해서 또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할지 이제 추론을 하고 뭐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시켜줘서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 그리고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있지만 SK 에코플랜트는 그 노력과 함께 디지털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환경 문제를 풀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